2025년은 40주년이란 말을 유난히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1985년이 일본 애니메이션사의 격동기였기 때문인데요. 건담 팬들에겐 특히 그렇겠지요. 1985년 3월 8일엔 월간 뉴타입이 창간되었고 1985년 3월 2일엔 일본을 뒤흔들었던 화제작인 기동사 건담의 소편 기동전사 제타 건담이 방영되었거든요. 이 작품은 반다이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타 건담이 엄청나게 흥행하는 바람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후 제타 건담만큼 흥행하는 작품이 없어서 반다이는 꾸준히 토미노 감독에게 기존 우주세계 작품의 리메이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토미노 감독은 이에 응하지 않았죠. 제타, 더블 제타 때도 아무로와 샤의 얘기는 끝났다면서 거부감을 보였듯 그는 완결된 이야기에 사족을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타 건담 극장판은 환상의 기획으로만 존재했죠. 그러던 중 21세기의 어느 날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기 감독은 기동전사 제타 건담 방영 20주년 기획을 스폰서인 반다이에게 제출합니다. 퍼스트 건담처럼 3부작으로 나뉘어 개봉되는 제타 건담의 극장판 기동사 제타 건담 뉴 트랜슬레이션 새로운 해석, 신역이라 불리는 작품이죠. 제타 건담 극장판 신역의 발표는 단순히 건담 팬만이 아니라 일본 문화산업을 뒤흔드는 충격이기도 했죠. 발표에 앞서 토미노 감독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새로운 극장판은 TV 방영분과 새로운 작화를 섞어 편집할 것이며 두 작화 간의 위화감은 없을 것이다. 둘째, 원작의 비극적인 엔딩과는 달리 극장판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이 말에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타 건담은 퍼스트 건담보다 화수도 많고 내용의 밀도도 높은데 과연 3부작만으로 편집할 수 있을까? 85년 당시에도 TV판은 퍼스트 건담보다 떨어지는 전투씬으로 비난이 많았는데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때 작화를 써도 괜찮을까? 무엇보다 당시에 충격적이었던 엔딩이 해피엔딩? 애니메이션사에 남을 비극적인 엔딩을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뒤로 한 채 2005년 5월 28일 첫 번째 극장판인 별의 계승자가 개봉됩니다. SF 마니아인 토미노 감독답게 제임스 오건의 SF 소설 별의 계승자에서 제목을 따온 것이죠. 참고로 두 번째 극장판인 연인들은 필립 호세 파머의 SF 소설인 연인들입니다. 다만 세 번째 극장판의 경우에는 SF 소설의 제목이 아닌데 원래 토미노 감독이 정한 제목은 니츠도무의 3파전이었다고 하네요. 여하튼 이렇게 개봉을 한 건 좋은데 문제는 그 결과물이었어요. 제타 건담 극장판은 TV판의 20주년 기념작이었습니다. 2025년은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난 시기인데요. 당시의 흥분이 가신 지금 돌아보면 이 작품은 참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작화가 그랬죠. 1부 기준으로 신작화와 구작화의 비율은 3대7로 평가되는데 토미노 감독의 말과는 달리 세월이 20년이나 차이 나는 데다가 작화 방식의 차이도 커서 위화감이 심했어요. 그나마 기존 우주세기 팬들은 뇌내 보완이라도 가능했지만 CD로 유입된 건담 팬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명색이 극장판인데 TV판 CD보다 작화가 안 좋으면 어쩌냐는 거였죠. 또한 말로는 양측의 위화감이 없다면서 정작 홍보 영상에선 신작화를 위주로 홍보하는 바람에 속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반발이 일자 반다이는 앞으로는 신작화를 점점 늘릴 것이며 3부에서는 신작화가 70%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부인 연인들이 공개되었는데 이 작품은 상태가 더 심각했죠. 1부는 처음에는 구적하면 나오지만 마지막엔 아시마와의 전투, 아무로와 샤의 재회를 전부 신작화로 구성하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선보였지만 2부는 분명 신작화의 분량은 늘어났는데 이게 마구잡이로 섞여서 위화감이 더 커졌습니다. 홍콩에서 카미와 포우의 접전을 보면 작화가 마구잡이로 섞여서 정신이 없죠. 그래서인지 2부의 극장평은 상당히 안 좋았고 결국 3부는 이 영향을 그대로 받았는지 1부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흥행 성적에 그쳤습니다. 신작화가 70%에 육박하는 퀄리티입니다 말이죠. 이런 팬들의 반응은 흥행 성적에도 드러납니다. 퍼스트 건담의 경우 2부의 성적은 약간 애매했지만 이건 원래 이야기 가운데 토막이 겪는 숙명 같은 것이었고 3부는 23.1억엔으로 대흥행을 했죠. 하지만 신역의 경우에는 1부는 개봉관이 적었다는 걸 감안해도 8.6억엔, 2부는 6억, 3부는 4.7억으로 급격히 내려갑니다. 물론 시리즈물의 성적이 안 좋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건 제타 건담이잖아요. 건담 팬들의 소망이자 우주세기 팬들의 마지막 염원, 일본 문화시장을 흔든 충격의 작품치고는 참으로 소박한 성적이죠. 대체 신역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타 건담 극장판 신역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는 반다이의 판단 미스를 할 수 있겠죠. 시드가 나오기 전까지 건담은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작품들은 좋았지만 제타 건담만큼 히트하진 못했죠. 그래서 당시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건담을 접을 생각까지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시드가 역대 건담 최대 히트를 했고, 그러다 반다이 상층부는 더 이상 우주세계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21세기판 퍼스트 건담인 시드를 이어나가는 게 더 효율이 좋다고 판단했죠. 즉 당시 반다이는 우주세계를 포기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타 건담의 기획서가 왔으니 반다이의 반응이 차가울 수밖에 없었겠죠. 포뮬러 건덕은 당초 기획보다 예산이 많이 축소됐다고 말합니다. 초기의 요구한 예산의 절반 이하의 금액만 투자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4부작은 3부작으로 줄었고 각 화에 배당된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걸러들을 필요도 있는데, 부감독이었던 마초 코어는 예산도 충분해서 전부 신작 영상으로 해도 됐는데 토미노 건독이 구판과 섞어 편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토미노 건독이 특수 처리 비용이 예상보다 많아서 전부 새로 그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도 했으니 예산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것 또한 사실 같아요. 적어도 반다이가 신작의 예산을 무리하게 깎은 건 확실합니다. 저예산으로 유명한 에반게리온 TV판 1화의 제작비는 625만원, 건담의 제작비는 업계 최고라고 하죠. 시대의 경우 1화의 경우에는 2200만원, 데스티니의 1화는 약 3300만원. 이 정도면 건담이 타 프로젝트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감이 오실 텐데요. 문제는 극장판 제작비죠.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파의 제작비는 약 6억엔, 큐는 15억엔. 물론 에바의 경우 극장에 50%를 떼어주고 나머지 수익의 60%를 투자했다는 발언을 바탕으로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업계 소문에 의하면 제타 건담 극장판 1부의 제작비는 모노노케 히메의 23분의 1인 약 9천만 엔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거품 연재 당시 OVA 한 편 제작 비용 혹은 매년 방학마다 만드는 1시간짜리 어린 영어 애니메이션의 제작비보다 낮은 거죠. 상황이 이래서 모든 장면을 완전 새로운 작화로 그리는 안은 폐기되고 상당 부분을 20년 전에 만들어진 PE판에서 가져다 쓰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가져다 쓴 것은 아니고 빔 연출, 광원 등은 조절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제타 건담이 당시 작화가 좋았다고 해도 20년의 세월은 극복할 수 없었죠. 그래서 최종 편집본엔 에이징 처리, 노이즈를 입혀서 구분이 덜 되게 하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화감이 더 컸죠. 두 번째는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턴웨이 건담의 극장판의 수익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적자 나지 않았지만 40개간 흥행 수익이 약 5천만 엔으로 높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극장판의 수익이 적다는 건 단순히 반다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형 수익을 신경 써야 하는 극장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히 개봉관 확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배급사는 홍보비를 제작비와 1대1로 책정하는데요. 제작사가 예산을 편당 9천만 엔으로 잡으니 홍보비도 9천만 엔, 자연히 사용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에반게리온서 관련 인터뷰에 의하면 설마 구작을 거의 그대로 옮긴 작품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릴 줄은 몰랐기 때문에 광고 대리업체와 별도 홍보 계약도 하지 않았고 배급사 협의할 때도 85개관이란 소규모 상영으로 시작했다가 반응이 좋아서 105개로 늘렸던 내용이 있는데 제타 건담 극장판 일부는 이보다 적은 83개관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우주세계 극장판이 150개관 이상에서 개봉한 걸 감안하면 거의 찬밥 신세나 다름이 없었죠. 다만 이후 상황을 보면 반다이는 예상 외의 흥행에 놀란 듯합니다. 공식 발언에서 소규모 개봉이라 했음에도 8.6억엔을 벌었다? 결코 적은 수익은 아니죠. 정황상 에반게리온파처럼 120개관, 아니 100개관 이상에서만 개봉했다면 10억엔을 벌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인데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DVD, 블루레이 등 2차 매체 판매량이 이상할 정도로 높아서 편당 15만 장에서 17만 장이나 팔리는 대박을 쳤으니 수익이 적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는 명백히 반다이의 실수였죠. 그래서 이후 2부는 104개, 3부는 106개로 사용 공간을 늘리게 됩니다. 즉 반다이는 날아온 복을 화끈하게 걷어 차버린 건데요. 다만 모든 책임을 반다이에 지울 순 없을 겁니다. 1차 책임은 반다이지만 2차 책임은 작품에도 있었거든요. 제타 건담 극장판은 걸을 정도의 작품은 아닙니다. 볼만해요. 특히 건담 팬이라면. 다만 이게 그 명작 중의 명작인 제타 건담이냔 질문을 받는다면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버스 건담, 턴웨이 건담, GL 레콘키스타 극장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미노는 편집의 신입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추격하는 것을 넘어 기존 영상을 편집해서 새로운 전개를 만드는 것 또한 잘하죠. 그런데 제타곤단 극장판은 편집 문제인지 몰라도 TV판을 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 예로 TV판에서 바스코홈은 임무를 받고 건담 마크2를 에오고에게서 회수하지만 극장판에선 출동은 하지만 회수하는 내용은 사라지는 바람에 바스크는 졸지에 임무를 포기한 당나라 군인이 되지요. 원작에선 카미우의 정신붕괴에 결정타가 된 로자미아는 마지막에 영혼으로 재등장하여 카미우와 같이 싸우지만 극장판에선 카미우와 싸운 것 외에는 접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영혼이 나와요. 극장판에선 직접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왜 로자미아는 카미우를 굳이 도운 걸까요? 원작에선 사춘기인 카미우가 자신을 이성으로서 동경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 에마는 극장판에선 자기 가슴을 카미우에게 닿도록 어프로치하는 캐릭터가 되었음에도 정작 마지막 최후 때 카미우를 냉정하게 밀어냅니다. TV판에서 이 장면은 원작에서 소년이 동경했던 한 여인이 끝내 소년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냄으로써 카미우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연출이었지만 극장판에서는 그냥 비극적인 이별을 상징하는 것에 그쳤죠. 게다가 외적인 문제도 있었는데요. 바로 성우 캐스팅 이슈입니다. 토미노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이 성우의 연기에 엄청난 강박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관련 인터뷰를 보면 샤와 아무를 제외한 모든 성우의 오디션을 다시 봤으면 물론 철저하고 혹독한 연기 지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화 유일이 역의 아라이 사토미의 연기가 마음에 안 들자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냐면서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죠. 그런데 이런 감독의 작품에서 성우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우선 연기 톤의 문제. 사라 자미아로프의 성우는 TV판에선 미타니 유코지만 극장판의 경우 2부는 배우인 이케와키 치즈루, 3부에는 신인급 성우인 시마무라 카오리가 역을 맡았는데요. 성우 교체의 배경은 둘째치고 두 성우의 톤이 달라 어색합니다. 必死に逃げてきたのに、私、あなたなら信じてくれる方だと思って。ハマーンの匂いなら嗅ぎ分けてみせます。 차라리 한 명이 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사라의 목소리가 이슈가 되는 과정에서 미타니 유코 씨가 오디션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는 포우 역의 시마즈 사에코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극장판에선 포우의 성우가 유카나로 교체되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음악 감독인 후지노 사다요 씨가 애초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토미노 감독은 원래 포우는 오리지널 캐스팅을 유지하려고 했다. 음향 감독에게 속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분노했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음악 감독의 사심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돌았죠. 여러 사람의 증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후지노가 시마즈 사에코 씨에게 오디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엔 후지노의 전처이자 로자미아의 성우인 후지 카요코도 오디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음향 감독의 사심이란 설은 더욱 커졌죠. 여하튼 이런 충돌이 있었던 탓인지 역습의 샤 때부터 같이 일했던 후지노는 이후 시드 프리덤까지의 모든 극장판 작품에 참여하지만 정작 지의 레콘기스타 작업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작품이 좋았다면 이건 사소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가 컸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게 제타건담 극장판은 TV판에 비해 너무나 실망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우주세기의 축이라면의 선녀 극장판은 TV판과는 달리 더블 제타 건담과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극장판은 여러가지의 형태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작품이죠. 카미우와 포우의 교류가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카미우의 비극적인 사랑이라는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고 카미우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샤가 인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계기도 사라졌으며 에우고가 완전 승리했기 때문에 더블 제타 건담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도 사라져버렸죠. 원래 퍼스트 건담의 주제를 계승하여 샤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의 축이 된 제타 건담은 극장판으로 만들어지면서 독립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제타 건담의 본질은 퍼스트 건담과 역습의 샤의 교두보인데 이렇게 연결고리를 다 끊으니 자연히 문제가 생기죠. 우선 연결고리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작품에 허점이 많이 생겼어요. TV판에서 카미오가 미친 이유는 어머니, 포, 로자미아, 에마 등이 죽어나가면서 상처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커멘터리에 의하면 TV판과는 달리 극장판에선 사랑하는 화가 있었기 때문에 카미오가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TV판을 아는 사람이란 모를까? 극장판만 본 사람이라면 과거의 두 사람의 거리감이 어땠는지 잘 알 수가 없죠. 물론 극장판 내에선 TV판과는 달리 카미오도 화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그려지지만 정작 카미오와 화의 교류는 그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녀의 존재가 정신 붕괴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죠. 특히 제타 건담 소설판을 보고 바이오 센서의 결함을 알고 있던 팬들에게 말이죠.
게다가 이러면 포가 과거 팬들을 의식한 사족이 되어버립니다. TV판과는 달리 잠시 드라이브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다인데 한 번 만난 남자를 우주에 보내겠다고 목숨을 바치는 게 제겐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뭐 개인차겠지만요. 또한 후속작인 역습의 샤와의 연결고리도 끊어졌습니다. 제타 건담에서 하만이 철수한 이유는 사실상 자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극장판에선 에우고가 건재함에도 싸움을 중지하고 철수를 하는데 후방에 네오지원의 대부대를 두고 굳이 철수한 이유가 제겐 잘 납득이 안 됐고요. 게다가 반다이의 정책상 퍼스트 건담, 제타 건담 극장판, 역습의 샤아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하만이 건재했는데 어떻게 샤아가 네오지원을 접수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설정상 샤아는 하만이 주고 약해진 네오지원을 접수하여 총수가 되는데 극장판에서는 하만이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뭐 그래서 제겐 신역은 이해가 어려운 작품입니다. 다만 제타 건담 극장판이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우선 반다이에게 우주세계 저력을 확인시켰습니다. 당시 반다이는 시드의 폭발적인 흥행에 취해 우주세계를 저평가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 초 우주세계 MG 프라모델의 폭발적인 판매량 그리고 제타 건담 극장판의 놀라운 성적으로 인해 우주세계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만화, 소설, 프라모델 등 우주세계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이 결실 중에 하나가 2007년에 소설로 나온 2010년에 애니메이션이 나온 기동사 건담 유니콘입니다. 유니콘은 전례 없는 대성공을 거두며 우주세계의 위력을 보여줬고 이후 디오리진, 섬광의 하사웨이 등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죠. 즉 제타 건담 극장판은 우주세계의 상업성을 증명하는 그 상업성이 결코 신건담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산업에도 큰 바람을 몰고 왔죠. 반다이가 개봉관을 적게 잡은 이유는 일본 극장의 관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신역 이전엔 TV에 방영된 작품을 편집해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경우도 많지가 않았고 나오더라도 개봉관을 많이 잡지 않았죠. 하지만 신역이 데이트하자 업계는 올드 팬들, 아재들의 구매력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는 꼭 제타 건담만이 아니라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등이 증명한 사실인데요. 이를 깨달은 업계는 편집판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했고 이 분위기를 제대로 탄 작품이 바로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이었죠. 물론 작품 자체에 화제성도 있으니 가능한 일이지만요. 마지막으로 반다이의 미디어 사업을 꼽을 수 있겠네요. 우선 미디어 판매량이 좋았습니다. 편당 15만 장에서 17만 장 정도가 팔렸죠. 이는 시대의 폭발적인 판매량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썰라이즈는 제타 건담을 제작하면서 수많은 리마스터링 기법을 시험할 수 있었는데 비록 화면에 노이즈를 넣는 기법은 실패이긴 했지만 다른 노하우를 얻는 데는 성공합니다. 이 노하우는 건담 시드 등을 리마스터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죠. 시드 리마스터는 관련 건프라의 리뉴얼로 이어지면서 시드의 수익 재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토미노 감독은 제타 건담 극장판의 수익 덕분에 차기 프로젝트를 투자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2014년에 방영된 지의 레콘기스타입니다. 잘 따져보면 여러모로 제타 건담의 구도, 제타 건담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은 이 작품은 TV판의 반응이 안 좋았음에도 5부작 극장판이 추진되는데 반다이 하츠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제타 건담 신역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마무리를 지어보죠. 제타 건담 극장판은 반다이에게도 토미노 감독에게도 실패였습니다. 반다이는 우주세계의 저력을 저평가하여 예산을 크게 깎는 바람에 제타 건담 리메이크라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고 토미노 감독의 입장에선 구작품의 팬은 물론 신규 팬도 만족하지 못하는 애매한 작품을 굳이 만든 셈이니 경력상에서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더블 제타 건담 극장판에 대해 누가 묻자 누가 그딴 걸 만드냐면서 일갈한 이유는 본인도 극장판의 완성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토미노 감독이 만든 퍼스트 건담 리메이크는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